정말 구독하면 돈이 나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공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구독하셔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기왕 구독하시려면 여기에 종에 삿갓이 있도록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셔야 배달이 갑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크게. 그래서 하루 사이에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짜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으면서 보다 내실 있는 고발뉴스 뉴스방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 양반이 판사예요, 판사. 강민구라고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이 양반이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미전실, 그러니까 삼성 왕가의 어전회의,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어전회의의 사장이야. 그런데 요 양반한테 계속 이렇게 문자질을 해요.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치듯 소개했습니다. 생색내면서 이뻐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리고 잘 계시는지요, 장충기 어전회의, 영의정 정도 되는 거겠죠. 인도 사업장에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회사 억압 분위기가 더 이상 안 좋아서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통솔하는 김 사장을 저는 이르고 싶습니다.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나 되는 사람이 그동안 지인 신세는 가슴의 색입니다. 이거는 뭐야? 그동안 지인 신세가 많다는 거, 이 막둥이 동생 입사 또는 들어가서 승진 과정, 이게 어떤 신세를 구체적으로 졌는지 조사해야 돼요. 수사해야 되지. 그리고 가슴에 새긴다는 건 뭐야? 가슴에 새기고 내가 계속 잘할 테니까 계속 우리 막둥이랑 나를 챙겨주세요. 딸랑딸랑 삿갓삿갓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종 보고를 받은 바 진보 측을 대변하는 모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 물고 저를 비토해서 저와 진보 측 모 변호사를 패키지로, 저와 진보 측 모 변호사를 패키지로 묶었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고 보수는 곧 삼성이다. 우리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우리 보수, 우리 진영. 삼성이 과거에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세월호와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세력에 돈을 퍼붓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보수와 우리 삼성 세력 일정 부분 NT가 있다는 현실을 다 시절의 인연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삼성의 편이 돼서 딸랑거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이른바 보수라고 참칭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점엔 삼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강민구 수사 대상이죠. 딸랑이, 삼성 딸랑이, 삼성 장학생. 그런데 이 사람이 삼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판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맡아왔던 거예요. 더구나 어떤 재판이냐면 이무재 전 상임고문, 이부진의 전 남편이잖아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 이혼 소송은 이제 막대한 이제 위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삼성의 친한 쪽의 판사가 이 이혼 소송을 전담하면 이무재한테는 되게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무재가 재판부, 요 사람이 주재하는 재판을 난 기피하고 싶다라고 해서 항고심까지 했는데 2심까지 신청이 기각됐었어. 그러니까 법원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야 상관없어, 강민구가 그냥 해,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대법원에서 야 너 강민구 네가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론도 안 좋고 너 찌그러져, 이렇게 하고 원심 판결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상식이 요만큼 지금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인데, 자,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미전실, 이무재 씨는 이 문자 메시지를 왔다 갔다 보내고 딸랑거리는 정황을 봤을 때 자기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이제 신빙성을 인정받은 건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이 이 미전실,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아전회의, 삼성그룹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재용의 경영지배권 행사, 이재용의
왕질을 지원하는 삼성그룹의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재용의 왕위 계승과 지배를 통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전실이다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딱 인정했다는 사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향후에 이재용 관련된 판결에서의 미전실이 움직이는 사안들 있잖아요. 말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재용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이재용을 위해서 뭐 했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향후 파급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삼바, 삼성 바이오 수사 관련해서도 삼성 미래전략실이 움직인 정황이 대거 포착됐잖아요. 심지어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검이 11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절반가량이 미전실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야. 이를테면 삼바 대표이사 등 4명, 삼바 직원, 임직원 4명이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 임원 출신인 거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일모직이 조그만데 삼성물산을 먹으려면 제일모직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이재용 지분이 많으니까 새우가 삼성물산이라는 고래를 확 먹도록 하면 게임 셋, 이재용 킹 메이킹 성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전실에 있는 임원들이 대거 이 제일모직 쪽, 삼바 쪽으로 공수부대처럼 침투한 거예요. 바로 이 미래전략실 공수부대원들 4명이 삼바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리고도 많다는 거 아니야. 한 친구는 삼바 아예 감사까지 겸임했어. 미전실 임원이면서. 또 다른 친구는 미전실 바이오 담당 임원이었는데 삼바의 대외비 분식회계 모의 정황 관련해서 계속 이메일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작전 상황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지 알았는데 이제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에도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보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검찰이 엿바꿔 먹지 않겠죠. 자, 촛불을 들어서 우리는 재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작년보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인가 봤더니, 재벌을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재벌을 개혁해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1년 전에는 이런 질문에 네! 라고 답했던 분들이 64.4%였는데 올해는 55% 많이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9.4%의 재벌 개혁론자들이 날아간 거야. 우리는 스스로 대한매체를 통해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너무 작잖아요, 스피커가. 근데 막 빵빵 터트리잖아. 재벌들은 광고를 앞세워서 기득권 매체가 따지고 보면 재벌이랑 혼맥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조선일보만 해도 그냥 대기업이랑 이렇게 얽혀 있어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보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구 기득권 매체와 재벌은 같은 사람이 같으니까. 이쪽에서 신문 찍고 이쪽에서 대기업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벌 개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64%에서 55%로 줄였어.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죠. 주류 언론들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나아가서 정부의 재벌 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는 질문에 비해서 잘한다고 했던 분들이 60% 가까웠는데 이제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 개혁에 무게를 두면서 이게 재벌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잖아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큰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선진국 재벌들이 수출 뭐 매해 매 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잉여를 올리고 있고 기업 저축률은 25% 육박하고 있는데 민간 우리 가계는 1,400조를 넘고 있고 저축률이 거의 제로잖아요.
그런 가운데 산재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OECD 1위래. 여기 보니까 2009년 것까지밖에 없네요. 2,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그죠? 특히 건설 현장에서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다는데 2,000명 이상의 사상자. 아마도 위험의 외주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 파병 당시에 1년에 사망하던 군인 숫자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베트남 파병기에 2,462명이 연평균 사망했거든요. 군대에서 거의 산업 전사들, 노동자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유신시대. 죽음의 전장터에 지금 내몰려 있다. 아무런 방어막 없이 위험이 맨살로 외주화되고 있다. 재벌개혁이 실종된 가운데 죽어나는 거는 서민과 노동자밖에 없다. 자, KBS인데요. 시청률 13.7% 삐꼼 올라갔네요. 큐시트 보니까 김정은 방중으로 발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꼭지로 의미 있죠. 김정은 4차 방중,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 왕래로 변화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는 김정은이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베이징 도착하기 전에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거 하면 북한에서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다.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서로 중국이든 북한이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휴대전화 촬영도 했대요. 관광객들이 느슨한 경호를 틈타서 김정은을 찍기도 했대요. 자, 미국이 제2차 북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콕, 하노이, 하와이를 답사했다는 CNN 보도가 나왔네요. 하와이는 미국 땅이잖아. 독도는 한국 땅이고, 그죠? 하와이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오케이 해야 가능하죠. 방콕 하노이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쉬운데 하와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세 군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4차 방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은. 청와대는 김정은의 방중이 1, 2, 3차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4차 방중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기를, 선순환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네요. 자, 뭐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기사는 눈에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부진 이건희 딸 집에 연못공사를 했는데 삼성물산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 이게 딱 중간쯤에 들어갔네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집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태원에. 그런데 그 집 안에 25m 실내 연못이랑 또 수영장 방수 공사를 했는데 그거를 삼성물산이 왜 이부진 돈도 많잖아요. 아니 호텔 신라에서 또 아니고 삼성물산에서 했다는 거지. 왜 삼성물산에서 결제를 했을까요? 그죠? 정의당은 이부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경향신문에 보면 한 단계 더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말로는 이부진 사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돈이 들어갔다. 그 돈의 출처, 배후를 밝혀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현재 지금 이건희 집을 수십억 들여서 삼성물산에서 인터넷 비용을 대납했다 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이건희는 아파서 수사 안 했고 4명인가만 기소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언론들이 이부진 대납 이거 큰 기사인데 삼성 어닝 쇼크로 도배를 하고 있어. 이 기사보다는 삼성이 작년 한 해 62조 정도 벌 걸로 내다봤는데 한 3조 정도 못 미친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1,400조가 넘는 우리 시민들이 되게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자, 보니까 KBS, MBC, JTBC, YTN만 보도를 했고 이부진 대납 의혹 신문은 경향과 한겨레 정도만 보도했대요. 여러분들 이제 명확해지시지 않습니까? 삼성을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이 매체가 최소한 매체로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판단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성 어닝 쇼크, 삼성이 3조 더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너무나 불안해 라고 이런 불안 심리를 고시원에서 사는 200만 우리 기층 시민들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는 이 언론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인 되는 매체,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에서는 삼성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 먼저 하잖아요. 이런 대한 매체 한두 개씩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구독 쭉 눌러서 키워주시면 저런 언론의 사술에 여러분들의 감성이 마비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심석희 정말 이 스포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포갑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엘리트 체육 더 이상 우리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석희 씨가 매만 맞은 줄 알았는데 죽을지 모를 정도로 두려워서 스피커 아웃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재범이라는 놈이 4년간 고등학교 때부터 성폭행도 했대요. 근데 이걸 용기 있게 발언해줬어요. 근데 좋은데 너무나 우리 심석희 선수 얼굴을 많이 써. 이거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고발뉴스의 김미란 기자가 또 기사를 하나 썼네요. 조재범 아닌 심석희 사진을 싣는 도배하는 언론들 제2차 가해가 우려된다. 우리가 2차 가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스포츠계 이번에는 정말 타협 없이 끝장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내준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듬고 높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인데요. 4.0% 정체 중인데 김정은 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KBS랑 동률이네요. 다섯.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인민대회장에서 만찬을 진행 중이래. 이 시각 베이징 밥 먹고 있다고 중계차까지 연결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이부진 집에 있는 연못을 삼성물산 돈으로 고쳤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재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앞에 그래프가. 그죠? 이런 거 계속 좀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이거 진짜 예천군 의원들 자한당이 9명 중 7명이니까 자한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한당 의원들 안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스 동영상 공개됐는데 제가 플레이를 누르진 않겠습니다. 보면 막 피가 끓잖아요. 심하게 때리더라고. 근데 저는 분노했던 게 이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전 여행사 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도의원들 성매매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지방의회의 해외 여행이 99%가 외유다. 공식 일정도 그나마 인증샷 찍기 위한 거다. 나이트클럽 부킹 기본이고 현업 유지하기 위해서 묵과하고 있는데 이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양심 선언을 하셨네요. 익명으로. 저런 인터뷰를 응하려면 또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뒤로 돌렸지요. 내년 독자 기술로 대한민국이 달 궤도선을 띄운다는 뉴스가 이렇게 낮은 뉴스인가요? 저 아래 있었잖아 지금. 이부진 CCTV 여기 거의 뭐 스포츠 뉴스 바로 직전에 단독인데 이게 정상적인 편집인가? 난 이건 차라리 그냥 김정은보다 톱으로 띄웠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달 궤도선이 뭐냐면 달을 궤도 순항하는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년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궤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년에 궤도선을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의 남극과 북극 그 뒷면까지 계속 사진 촬영한대요. 그래서 어디다 착륙할까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착륙선, 그 착륙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탐사선까지 자체 기술로 다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년부터 쭉 연차적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힘나게 하는 이런 뉴스 더 촉구하고 아이디어가 모이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뉴스가?
SBS인데 5.3%. 단독을 하고도 왜 MBC가 저렇게 기사를 안 키웠지? SBS 되게 높았는데 어떻게 큐시트를 찾나 봤다. 심석희의 호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로 무려 이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빵 그냥 5.3으로 김정은 군 이미 이 시점이면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날에 있었던 뉴스니까 이런 파격적인 편집이 필요하다. 이를테면은 이거 뭐지 컬링도 계속 SBS가 특종 보도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단독으로 힘을 실어서 SBS 보도했네. 박수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심석희 선수가 많이 노출이 돼서 물론 자기가 작정을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심석희 씨 선수 걱정이 됩니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 아이고 그냥 넉넉하게 벌렸습니다. 아유 부잣집 상차림이에요. 그리고 나경원이랑 지금 지만원이랑 지금 한판 붙었잖아요. 지만원이 나경원 욕하고 그리고 나경원은 근데 쩔쩔매 어쩌지 못하고 왜? 지들 원죄니까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한 5.18 진상조사팀을 꾸리는데 누구를 거기다가 추천하더라도 욕먹게 돼 있잖아. 자기네 뿌리가 민정당이고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최대한 밝히지 않고 회방 놓을 수 있는 지만원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게 맞아. 근데 지만원은 너무나 자기들이 봐도 극심하잖아요. 그죠? 사법 처리까지 받았잖아.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태생적인 본질적인 딜레마다. 어쩔 수 없다. 쌤통이다. 뭐 이런 거죠. 트럼프 만나기 전에 시진핑을 찾은 김정은은 어떤 의도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의 필요와 김정은의 필요가 딱 만난 거죠. 북한으로서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우린 제3의 길, 다른 세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하는 세 길과 중국이 관련이 있다. 나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역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을 미국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어. 저 예측 불가의 북한 카드를 우리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우리 쪽 입장 좀만 더 신경 써줘라고 하는 이해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무역 협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중국 내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중국이 짝퉁 다이슨을 세계 첫 번째로 적발해서 대대적으로 관영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했어요. 이거는 미국 보라고 하는 거거든. 지재권 보호하려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북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 알지? 뭐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본 앞질은 청년 미혼율. 요거는 사실 제가 놀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실 것 같은데 30대 중반 이하의 청년층 미혼율이 빠르게 늘고 있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95년이면 저 같은 사람들 결혼할 무렵이거든요. 정년기에. 그때 95년 당시에는 10명 중 6명이 미혼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10명 중 9명이 미혼이래요.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한 사람이 1명 정도인 거예요. 10명 중에 1명. 20대 후반이면 우리 노총각, 노처녀라고 그랬었는데 9명이 절대 다수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노총각, 노처녀라고 하는 말은 이 용도 폐기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30에서 34살까지 30대 초반까지는 10명 중 2명만 미혼이었는데 이제 절반 이상이 30대 초반의 절반 이상이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미혼율 증가세는 남자가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더 이상 뭐 결혼을 하도록 강요하고 촉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복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혼자 사는 게 인식적으로 나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정착이 됐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사회적인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법제도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JTBC 뉴스림인데요. 5.8 상당히 높네요. 큐시트 김정은 방중으로 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반일 감정우리 높잖아요. 법원이 신일 철주금 재산 압류 신청 승인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한다. 하나, 둘, 그리고 레이더 공방까지 셋. 이렇게 짰네요. 요거 이른바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을 위한 그런 큐시트로 보여집니다. 통일시대, 평화시대의 새로운 한일 관계. 그리고 삼성 이부진 자택도 회삿돈 공사 의혹이 있다. 정의당의 고발령이 있네요. 요게 전 제일 재밌었어요. JTBC 뉴스 중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조가 새누리당이고 더 올라가면 한나라당이고 그 전에는 민정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누리, 한나라, 신한국당 쭉 해서 민정당으로 올라가는 자유한국당의 DNA를 보여주면서 자 내려가 보면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찾아서 영상 구성이에요. 1분짜리인데 나경원 저거 띵띵 아니야? 라고 지만원이 너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만원 말이 맞네. 이런 취지예요. 왜냐하면 나경원은 강제섭의 최측근이었고 강제섭은 박철원의 참모장이었어. 근데 박철원은 노태우가 키운 황태자야. 근데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쭉 법통이 나경원에 이르기까지 전두환에서 나경원까지 쭉 독재 민정당의 법통이 흐르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DNA가 민정당 전두환인데 근데 자유한국당 역대 대통령 사진에는 전두환이 안 걸려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냐. 답은 해체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